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테일 램프랑 휠 디자인이 바뀌잖아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4기통 엔진이긴 하지만 전용 엠블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산차가 맞는지 구간이 명관이다. 구형 느낌이 안 나고 주위의 반응은 어땠나요? 야, 그 돈이면.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문 손잡이가 이게 빠졌다고요? 10초 동안 멍 때리고 있었어요. 싼 티가 내가 한 10년 전 차를 샀나. 단종당한 거에 대한 눈물이 나는 거지. 한 달 유지비는 현대 캐피탈로 해서 110만 원이요? 안녕하세요, 한기사입니다. 패스트백 스타일의 스포티한 디자인과 GT 성향의 주행성, 그리고 후륜 베이스의 성능을 모두 겸비한 조선의 파나메라, 바로 스팅어 마이스터입니다. 스팅어 마이스터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스팅어 마이스터 차주분을 만나러 충남 논산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논산에 거주하고 있는 28살 스팅어 마이스터 차주입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021년식 스팅어 마이스터고요. 2.5 터보입니다. 그리고 마스터즈 트림에 사륜을 제외한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장은 다크 브라운 색상이고 304마력에 43토크인 거죠? 네네, 맞아요. 이 차는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네, 신차로 구매했어요. 그러면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마스터즈 트림이 시작 가격이 4천 초반으로 알고 있어요. 시등록세랑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해서 5,200 정도 나왔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작년 3월에 계약을 넣고 4월에 인도를 받았어요. 역시 스팅어는 빨리 나와요. 아무래도 비인기 차종이다 보니까 확실히 빨리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29,900km 좀 더 타고 있어요. 스팅어 마이스터를 구매하시기 전에, 그 전에는 어떤 차 타셨나요? 그 쉐보레 크루즈 15년형을 타고 있었어요. 스팅어 마이스터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디자인이 워낙에 잘 나왔기 때문에 고민 없이 스팅어 바로 계약했습니다. 근데 차주님, 이 친구가 3.3 터보도 있잖아요. 근데 2.5 터보를 구매하신 이유가 있나요? 가장 큰 거는 가격적인 면이죠. 제가 알기로는 이 친구보다 풀옵션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700 정도가 비쌌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사실상 유지비 때문에 용기로 차를 샀어도 유지하는 거는 사실상 현실이거든요. 가성비 트림이 2.5인 것 같아서 2.5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림으로는 플래티넘 마스터즈 중에서 마스터즈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플래티넘이 가장 낮은 트림인데 거기다가 이제 제가 원하는 옵션을 하나 둘씩 추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가격이 마스터즈랑 비슷비슷하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마스터즈를 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스터즈를 출고하게 되었습니다. 옵션 어떤 거 넣으신 거예요? 퍼포먼스 플러스,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모니터링 패키지랑 액세서리 패키지라고 위에 루프 스킨이랑 도어 스팟 램프 추가해가지고 출고한 차량입니다. 기존 스팅어에서 스팅어 마이스터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디자인 바뀐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비슷하거든요. 근데 일단 뒤에 하나로 쭉 이어진 테일 램프랑 그리고 이제 3.3을 선택하시면 뒤에 머플러가 대구경 머플러로 들어가서 이 휠 디자인이 바뀌잖아요. 아, 네. 여기서 뭔가 할 말씀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휠이 스포크가 너무 좁게 돼 있어가지고 세차할 때 너무 힘들고요. 이 친구가 지금 19인치인 거죠? 네네, 19인치 타일. 기존 그 Y자로 돼 있는 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게 좀 더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럼 휠만 바꿀까라고 했는데 신차 사서 전거 모델 휠을 갈아 끼면은 약간 그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지금 휠에다가 그냥 까만색으로 도색만 한 상태입니다. 실내 같은 경우는 하이패스 룸미러가 프레임리스로 바뀌면서 하이패스가 이 위쪽으로 가고요. 3.3만 이제 D컷 핸들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냥 전트림 D컷으로 들어갔고 내비게이션이 8인치에서 10.25인치로 확장이 됐고 센터 페시아 쪽 보시면은 스티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미미한 차이긴 하지만 이게 들어감으로써 차가 어느 정도 좀 더 고급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스팅어 마이스터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차를 계약하기 전에 볼보의 S60이라는 차량을 이미 먼저 계약을 해놨었어요. 아, 계약까지 가셨던 거예요? 네, 2020년 12월에 제가 계약을 걸어놨는데 그때 볼보가 한창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기본 막 6, 7개월 걸려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내장 색상을 밝은 톤으로 해가지고 그건 또 인디오더가 들어간다고 3개월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1년이잖아요. 너무 선 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 5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다른 걸 알아봤죠. 알아보던 중에 스팅어도 있었고 중고로는 G70 그리고 G80 되게 많이 있었는데 20대 때 이런 차를 타보지 약간 그런 생각으로 스팅어 신차로 사서 그냥 폐차 때까지 사자라는 생각으로 이 차를 그냥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한데 스팅어는 신차로 고민하셨는데 G70은 중고로 고민하셨다고? 제가 이 차를 계약할 때 제네시스가 완전히 약간 거의 풀체인지급으로 페이스리프트 됐잖아요. 네네 그거를 되게 예쁘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 세대만 못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것보다는 중고가 더 1세대 G70에서 끌렸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그걸 알아봤던 거죠. 스팅어 마이스터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304마력의 43 토크예요. 물론 이게 4기통 엔진이긴 하지만 힘있는 4기통 엔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낙셀을 밟으면은 밟아주는 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GT카의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차량이다 보니까 장거리를 갈 때도 괜찮고 저는 이 주행성도 이 차의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기아 자동차라고 모를 법한 그런 스팅어만의 전용 엠블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족을 합니다. 저도 스팅어 차주지만 기아 마크 아닌 것 때문에 스팅어 산 지분이 78%예요. 저도 그거 한 8% 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서울에 친구들이랑 가서 방을 잡을 때가 있었어요. 모텔 주인분께서 저기 구석에 있는 차를 빼주시면서 혹시 이거 외제차예요? 저기 안에다 대세요. 약간 이렇게 반응을 해주셨던 때가 한 번 있었거든요. 제 친구들이 와 이거 뭐냐? 약간 어이가 없어 하면서 약간 좀 부러운 그런 눈빛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기아 자동차라고 결론은 실토해야 돼요. 아 어쩔 수 없습니다. MSG 좀 더해서요. 부가티비 이런 마크 같기도 하고. 그거는 저는 네? 발을 빼겠습니다. 그리고 후면부에 포르쉐 마세라티처럼 레터링을 넣어가지고 필기체를 흐리듯이 써놨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 국산차가 맞는지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디자인이 아닐까. 주변 사람들이나 다른 친구들이 딱 봐도 아 디자인 예쁘다. 그리고 약간 제 꿈의 차가 파나메라 A7이거든요. 그것처럼 약간 뒷 라인이 진짜 너무 이쁘게 떨어지고 후륜구동이어서 차량의 비율도 너무 제가 원하는 그런 차여가지고 디자인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선의 파나메라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네 진짜 예뻐. 이거는 약간 좀 변태 같지만 맨날 출퇴근할 때 이제 차를 보면은 약간 차를 보면서 좀 흐뭇해하는 약간 그런 게 전 좀 있어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전면부를 봤을 때 이 스팅어의 포인트가 이 앞에 에어 가니쉬, 네네 맞아요. 저기 헤드라이트가 니은. 밤에 봐야지 더 이쁘긴 한데 원래 2.5 마이스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4발짜리로 되어 있는 거 그거 아닌가요? 제가 아마 퍼포먼스 플러스인가? 옵션을 넣으면은 이게 그 3.3과 동일한 니은자 헤드라이트로 바뀌어서 그것 때문에도 그 옵션을 넣은 것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후면부에 턴 시그널이 C컨솔로 바뀌죠. 순차 점등으로 이게 또르릉 또르릉 바뀌어가지고 그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확실히 패스트백 스타일을 아주 섹시한 트렁크 딱 열었을 때 아우디 A7처럼 쫙 열리잖아요. 물론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게 뒷 유리창까지 같이 열리기 때문에 짐을 넣고 뺄 때 이거 진짜 편해요. 후면부 디자인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듀얼 트윈 머플러 아닐까 싶어요. 네, 그죠. 스팅어는 이게 진짜로 다 네 발 다 뚫려 있거든요. 진짜 멋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실외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내 디자인은 어떻게 뭐 장점이라고 생각하세요? 반은 장점이고 반은 약간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시트가 나파 가죽인데 은근히 되게 편하거든요. 그냥 뭐 내비게이션도 10.25인치도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8인치보다는 낫다. 8인치 베젤 두께 이만한 거 3cm만한 거 쓰고 있거든요. 네. 너무 부러워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아프지만 판매량은 많은 편 아니잖아요. 스팅어의 희소성은 장점 아닐까요? 장점이기는 해요. 근데 분명히 제가 스팅어를 사기 전에는 동네에 스팅어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스팅어를 제가 사고 난 다음에 제 눈에는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논산에는 은근히 많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디자인이 크게 바뀌지 않고 소소하게만 바뀌어서 페이스리프트 됐을 때요. 네네네 이게 구간이 명관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고전 것도 워낙 디자인적으로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조금만 다듬어서 좀 더 완성된 차를 내놓은 느낌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그냥 디자인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스팅어와 스팅어 마이스터가 큰 디자인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구형 느낌이 안 나고 가족 같은 느낌을 주는 그게 장점이신 거네요. 네네
그죠. 이게 포르쉐 차량에도 해당되긴 하는데 예? 포르쉐도 너무 구형 거 말고 한 10년? 그 정도만 해도 사실상 요즘 신차랑 차를 잘 아시는 분이 아니시면 그렇게 큰 차이를 모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포르쉐도 디자인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서 조금 하나하나씩 다듬어 가면서 신 제품을 이제 출시하지 않나.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스팅어도 아주 그런 거는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은 이 차가 가성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격만 보고 났을 때는 절대 가성비가 아니긴 한데 이 정도 성능에 이 정도 디자인, 이만한 차가 국산차에서 나왔다는 게 사실상 저는 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다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출력의 이제 외제차나 이제 다른 차를 보시려면 진짜 뭐 2배나 아니면 이거보다 훨씬 많은 돈을 줘야 되거든요. 이만한 가격대, 이만하게 재밌게 운동할 수 있는 자동차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스팅어 마이스터를 타고 다니셨을 때 주위의 반응은 어땠나요? 반응은 진짜 반반인 것 같아요. 차를 좀 아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냥 친구들 봤을 때 야, 너 그래도 차 잘 샀다, 예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격을 들으면은 야, 그 돈이면 그랜저나 K7 뭐 아니면 외제차도 이거랑 비슷한 선에서 살 수 있는 차가 많거든요. 이게 훌륭 구동이기 때문에 운전에 재미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솔직히 폭넓은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스팅어 마이스터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차의 가격이 거의 5천만 원이 넘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3.3을 선택하면은 2.5에서는 선택조차 하지 못했던 옵션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 회색 직물 헤드라이닝이 블랙 스웨이드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이제 시트 색상을 레드나 뭐 스웨이드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다든가 급 차이를 좀 심하게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K7보다 위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K7에는 12.3인치랑 클러스터도 디지털로 들어가요. 근데 3.3을 사도 이거는 옵션을 통해서 디지털 클러스터를 선택을 못하거든요. 디지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도 넣어줬으면 어떨까라는 옵션이 없는 거에 대한 아쉬움?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G70 같은 경우는 풀 LCD거든요? 저 아날로그에다가 7인치 TFT LCD 저거 뭐예요 진짜? 내가 한 10년 전 차를 샀나 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 차를 처음 출고받고 나서 한 달인가? 2달 지났을 때 여기 문 손잡이가 빠졌거든요. 이게 빠졌다고요? 저만의 문제인 줄 알고 카페나 이런 데를 다 찾아보니까 카페에서도 몇몇 분들이 그런 증상이 있더라고요. 어이없잖아요. 문을 열라고 했는데 문이 빠져가지고 기아 오토키를 찾아가서 말했죠. 그랬더니 거기 직원분께서 물론 무상 수리는 되지만 이거를 만드는 하청업체에서 약간 좀 잘못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문 전체를 그냥 탈거하고 다시 새 걸로 해주더라고요. 운전석이랑 조수석을 바꿨는데 한 달 전인가? 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운전석만 바꿨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대리가 K5를 타거든요. 이렇게 빠졌다고 하니까 대리가 한 말이 아니 K5보다 비싼데 마감 상태는 왜 그러냐고. 이런 마감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사실상 이런 사소한 차이로 그 제품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5천만 원짜리 차인데 타다가 문 빠지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당황해서 진짜 한 10초 동안 멍 때리고 있었어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볼보를 기다려서 샀어야 됐나? 가끔 그런 후회를 하긴 합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차종마다 증상이 좀 다르긴 한데요. 정차 시에 약간 시트 떨림이 있거든요. 몸이 약간 들썩들썩일 정도로 심하게 떨려요. 근데 이게 자주 그런 게 아니라 가끔이긴 한데 고속 주행에서 약간 떨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간에 편안함을 좀 추구하는 좀 고성능 차이긴 한데 시트 떨림은 이건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프리미엄 뭐 라인이라고 뭐 기아에선 그렇게 밀곤 있는데 동급으로 본다면 이제 G70 대비해서 아무리 가격이 1000만 원 정도 차이 난다고 하더라도 실내 마감이나 이런 실내 재질이 싼 티가 많이 나요. 아마 스팅어 오너분들은 아마 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저 공감은 깊숙하게 하고 있어요. 플라스틱이랑 그런 것도 너무 많이 사용했고 마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냥 좀 막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약간 좀 들긴 해요. 윈도우 조작하는 거 옆에 보세요. 이 플라스틱 뭐예요 이거? 그래서 스티커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해. 그런 거를 약간 좀 가리기 위해서. 그와 더불어서 원래 보통 스팅어 핸들이 클락션 부분이 완전 말도 안 되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차지는 뭐 바뀌어있나요? 저는 진짜 이거 핸들을 볼 때마다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요것만 가죽으로 감쌀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가죽으로만 감쌌고 아마 스팅어를 타시거나 아니면 구매 예정이신 분은 이거는 꼭 바꾸시면은 진짜 만족감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문 열잖아요. 아무것도 안 써있잖아요. 아니, 소나타만 가도 소나타라고 써있어요. 레터링이. 그래서 저는 스팅어 레터링을 따로 사서 붙였어요. 어쨌든 5천만 원짜리 차인데 어느 정도의 고급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전국에 47만 스팅어 차주님들이 모두 아쉬워하는 부분일 거예요. 이 스팅어가 이제 단종되는 거에 대한 단점 아닐까요? 눈물 납니다.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많이 판매된 차는 아니지만 이런 차는 여태까지 기아 자동차에 없었잖아요. 판매량이 정말 저조한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 매체나 외국에서도 정말 그 차를 아끼지 않은 차잖아요.
BMW가 M 시리즈를 내놓잖아요. M 시리즈가 정말 판매량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도 왜 BMW가 M 시리즈를 계속 세대를 바꿔가며 내놓는 건지 기아차 관계자분들 생각 좀 해보세요. 어떠한 브랜드에서 고성능 차를 내놓는 게 판매량만 놓고 보면은 사실상 안 만드는 게 더 이득이거든요. 그 브랜드에서 넣을 수 있는 모든 기술력과 그런 걸 싹 다 넣어야지만 가능하잖아요, 고성능 차가. 그리고 또 그런 거를 또 과시를 해야지 차의 브랜드가 올라가거든요. 전기차가 대세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생각을 해주시고 단종을 하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아니 현대차는 야반떼 이런 거 계속 만들어 놓고 기아 관계자분 어디 있어요? 나오세요. 아, 이거 같이 한번 가시죠, 나중에. 네. 또 다른 단점은 유지비 때문에 2.5를 선택을 하긴 했는데 2.5라고 연비가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발컨을 하면은 이게 그냥 시내에서도 한 10 정도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약간 저는 그럴 때마다 현타가 와요. 이게 에코모드에서 발컨으로 타려고 스팅어를 샀나? 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거든요. 카페 보니까 거의 700km 넘게 주행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만땅 충전하는데. 저는 한 640km까지는 타봤어요. 그냥 지금 탈 때는 550 정도 타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비로 계산했을 때 한 8에서 9 정도 사이가 돼요. 연비는 아무래도 단점이다. 고속도로에서 어느 정도 나오세요? 크루즈 넣고 정속 주행하면 한 14, 15는 그냥 우습게 나오고요. 밟는다 그러면 한 5, 6까지도 떨어지는 걸 제가 봤거든요. 죄송한데 슈마워 형님이세요? 너무 심하긴 아니고 가끔씩 밟으면은.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앞뒤 타이어 사이즈가 이게 다르거든요. 앞뒤가 다르죠, 폭이. 국산차들 보면 앞뒤가 똑같기 때문에 앞이 많이 달면 뒷타이어를 이렇게 교체를 해갖고 좀 더 타시잖아요. 근데 애초에 스팅어랑 G70은 그게 불가능하다. 비싸기도 비싼데 이게 여기만 터졌는데 내 짝을 다 바꿔야 돼? 그런 생각 때문에 벌써부터 약간 지갑 걱정이 되기는 해요. 차주님, 이 친구가 공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점인가요, 단점인가요? 공간성은 약간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G70보다는 훨씬 넓잖아요. 아, 그죠. G70보다는 넓은데 약간 좀 아쉽다. 그리고 이게 앞좌석이랑 뒷좌석이랑 약간 좀 협상을 해야 돼요. 물론 둘이서만 타면은 사실상 뭐 상관은 없는데 뒤에 누군가를 태워야 될 일이 있으면은 앞좌석도 어느 정도는 약간 좀 앞으로 가줘야 되고, 그렇다고 이게 뭐 뒷좌석이 막 뒤로 막 틸팅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뒷좌석이 막 그렇게 불편하진 않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편하지도 않다. 그래서 친구랑 이제 다른 지인분들 뒷자리에 태우면은 왜 이렇게 낮아? 왜 이렇게 좁아? 왜 이렇게 작어? 이 말은 그냥 거의 항상 듣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차량이 이제 낮다 보니까 길이나 가끔 이제 정차를 해야 될 때 약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을 팍 열면은 보도블록이나 이런 데 긁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릴 때 웬만하면은 좀 이제 멀리 됩니다. 스티어 마이스터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이 차량을 거의 5,200만원 주고 구매를 했고 선납금을 1,300만원 정도를 썼어요. 현대캐피탈로 해서 36개월 초저금리? 그래서 0.9% 하시면은 한 달에 110만원이 나와요. 잠깐만. 한 달에 110만 원이요? 제가 카포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연체된 적도 없고 저는 적금도 꾸준히 넣고 있거든요. 아니 60개월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맘 편하게. 이자라는 게 저한테는 버리는 돈이잖아요.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제 월급에서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36개월로 하게 됐습니다. 기름값은 어떤가요? 한 달에 한 1000에서 한 1500km 타는 것 같거든요. 그냥 맘 편하게 계산해서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그리고 저는 또 고급류를 넣고 있어서 주행 질감은 차이가 확실히 있나요? 소음이나 진동 뭐 이런 거는 사실 모르겠는데 출력이 더 부드럽게 나갑니다. 보험료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제가 만 26세 이상으로 했을 때 올해가 12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그냥 차가 보험료 차량 유지비 다 해서 한 150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차주님께서 이 옵션은 너무 좋다 하는 추천해 주실 만한 옵션 있나요? 퍼포먼스 옵션이라고 해서 타이어 휠이랑 브레이크, 캘리퍼랑 4P, 2P로 바뀌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이 차를 탔을 때는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해자 옵션이 아닌가 일단 추천드리고, 저는 모니터링 옵션을 넣어서 360도 어라운드 뷰가 되거든요. 야, 그거 운전 못하는 사람만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반대인 게 좁은 골목길이나 아니면 좁은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 데서 이걸 딱 틀어놓으면 어느 정도는 괜찮거든요. 운전을 못해서가 아니라 만약에 범퍼나 아니면 휠이나 이런 긁힌 거 수리하는 값이 이 옵션을 선택해서 안 긁는 게 훨씬 더 저는 가성비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그냥 있는 게 낫다. 스티어 마이스터를 구매하신 거를 후회하시진 않나요?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조금의 후회는 하긴 해요. 어떤 후회요? 이럴 거면 3.3을 사지 라는. 근데 현실은 2.5가 답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이 차량을 인도받고 지금까지 거의 1년 2개월 정도 지금 타고 다니고 있는데 전체적인 만족도가 너무나 높은 차량이고, 만약 이 차를 뭐 신차나 아니면 뭐 중고로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점들을 나는 다 소화할 수 있다, 나는 다 커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추천드릴 만한 차량입니다.
형님들, 스팅어 마이스터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거 아니죠?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눌러주시고요.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차주 인터뷰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